네, 안녕하세요. 2027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를 강의할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 신탄진고등학교 교사 이기홍입니다. 본 강의 자료는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7학년도 수시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합격합니다. 많이 준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전 지역 상위권 여학생 및 남학생들의 핵심 타겟인 중경외시를 잇는 건동홍숙의 수도권 4개 대학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의 2027 대입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전형별 요약, 입시 결과 및 대전 지역 지원 결과, 그리고 고교 유형별 합격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건동홍숙 이 4개 대학은 대전 일반고 내신 등급대별 지원 매칭률을 보면 1.5등급에서 2.5등급 사이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중복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하였는지 다양한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 수시 지원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세계를 이끌 녹색의 물결, KU 자유전공학부에 보면 성장 역량이 있고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이 평가 지표에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수시 모집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던 자유전공 인원이 슬림화되거나 논술 전형으로 이동하면서 교과 전형 인원이 132명이나 대폭 감소해서 전년도 477명이었던 인원이 345명으로 선발을 하고, 반면 자기 추천 종합은 870명에서 903명으로 33명이 증가했습니다. 즉 교과 전형은 대폭 줄어들고 종합은 소폭 늘어났습니다. 교과의 경우 인원 감소로 인해서 올해 건국대 교과는 등급 컷이 보수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가 모집 정원이 20명이 증가해서 120명을 모집하며 컴퓨터공학과와 신설된 인공지능학과로 분리 모집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융합과학기술원과 생명과학대학이 융합생명과학대학으로 통폐합, 재편된 점으로 인해 학과별 지원 코드와 생기부 매칭 전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의예과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9명으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학생부 종합에서 작년보다 8명을 더 선발합니다. 학제도 예과 2년, 본과 4년에서 예과 1년, 본과 5년으로 개편해서 전공 과목에 대한 학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졸업 전에 임상 실습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학과들도 모집 단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꼭 살펴보길 바랍니다. 예술 디자인 대학의 경우 모집 단위가 변경되었으며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공과대학의 경우에 컴퓨터공학부의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이 100명에서 120명으로 20명이 증원하였습니다.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 수시에서 전년도에는 컴퓨터공학부로 55명을 모집했었는데 올해는 인공지능학과 24명, 컴퓨터공학과 39명을 모집합니다. 실기 실적 전형에서도 모집 단위 명칭에서 KU를 빼서 브랜드화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기 실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자격이나 전형 방법의 변경 또는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육 특기자의 경우 당해년도 2026년 경기 실적이 있어야 하며, 야구 지원자는 입학 후 바로 본교 체육부에 소속돼서 4년간 선수로 참가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연기 우수자나 연출 우수자의 경우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실기 100%에서 연기 우수자의 경우는 학생부 100%로 20배수로 이렇게 뽑습니다. 1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뽑거든요. 그리고 연출 우수자의 경우도 1단계에서 서류 100%로 10배수를 뽑습니다. 따라서 이 예능 연기 우수자나 연출 우수자의 경우도 1단계에서 학생부나 아니면 서류로만 뽑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별 요약으로 먼저 교과 지역 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지역 균형의 경우 KU 지역 균형 선발인데요. 인원이 132명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바로는 합격 등급 컷이 보수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년도에 교과 전형으로 묶여 대거 선발하던 자유전공학부가 올해는 공과대학 자유전공 100명, 그리고 이제 문과대학 자유전공 15명으로 이제 슬림화되고, 수시 논술 전형이나 아니면 정시 전형으로 선발 방법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신으로 건대 무전공 틈새를 노리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학생부 교과의 정량평가는 이제 여기 정성평가, 정량평가 70%는 국, 영수, 과사, 한국사 이 등급 표기되는 전 과목이 대상이 되며, 진로 선택 과목은 전체가 정성평가 대상입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에도 별도 제한이 없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신의 정량평가 70%가 절대적일 것 같지만, 실질적인 당락은 이 정성평가 30%의 서류평가, 여기에서 갈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교과 전형인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는 가운데 이 서류 30%인 정성평가 영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평가 영역은 이 다름 아닌 아래에서 보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즉 내신 이수 과목과 그다음에 교과 세특, 이 텍스트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로는 이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이 학업 역량, 특히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가 200점이고, 전공 계열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등 이 진로 역량이 100점으로 이 세부 전공 내용보다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국수형 과사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 수준과 성실성을 더 무겁게 본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건국대의 종합전형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접 30%는 실질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단계를 낮은 점수로 통과해도 면접으로 뒤집은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KU 자기 추천의 경우 수의예과 종합전형이 16명에서 24명으로 8명을 증원해서 선발하므로 이 수의예과를 지망하는 대전 지역 1.1에서 1.3등급대 이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은 종합전형의 타겟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전형 1단계 서류평가는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요소이며, 이 중에서 진로 역량이 40%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화학공학과 지원자가 화학2나 실험화학을 이수했는가 등을 아마 현미경으로 검증을 합니다.
우리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 진로 역량이 아닌 이 성장 역량을 50% 반영을 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된 이 학생보다 이 다방면의 호기심과 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생기부가 이 무전공 종합전형에 합격한다는 강력한 차별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을 살펴볼 텐데요. 이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인문과 통합 그리고 자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국문 철학과 등의 문과대학을 모집 단위로 하는 인문 논술은 국어, 사회교과의 지문을 바탕으로 400한자에서 600자 사이의 답안 작성 한문항, 그리고 800한자부터 1000자까지의 답안 작성 한문항, 이렇게 해서 총 2문항이 출제되고, 사회과학이나 경영, 부동산과학원, KU 자유전공학부를 모집 단위로 하는 통합논술은 국어 통합사회지문을 바탕으로 400한자에서 600자 사이의 답안 작성 한문항, 그리고 수학하고 수학원, 수학2 범위에서 3문항, 그래서 총 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연논술의 경우에는 수학,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수학의 총 범위 내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수능 최저의 경우에는 전년도를 유지해서 2개 합 5, 수의학과는 3개 합 4이며 한국사는 공통으로 5등급 이내입니다. 논술에 대한 일정은 11월 21일 토요일 날 오전에는 인문통합, 그리고 오후에는 자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에서 이 학교 브랜드 마크인 KU를 없애고 실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연기와 연출의 실기평가 요소는 1단계가 서류, 즉 연기 우수자는 학생부 교과 100%로 20배수를, 연출 우수자는 서류 100%로 10배수를 선발합니다. 이 실기만 믿고 내신을 이제 던져버린 예체능 입시생들은 1단계에서 무조건 탈락합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예체능에서 연출 우수자 전형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 2단계에서 실기 100%로 이 스토리 구성 3시간을 워크숍 형태로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나 방송, 연출지망 대전권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이 전형이 블루오션 전형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실기평가일은 연기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11월 3일에서 11월 5일, 연출우수자 전형은 11월 6일입니다.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는 1단계는 경기실적 100%로 6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과 학생부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실기시험이 따로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건국대 홈페이지에 있는 26학년도 이 학생부 전형,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50%, 70% 학과별 등급 컷 자료입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 교과 인문계 자료로 이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대략 인문계 같은 경우 1.8등급에서 2.3등급까지의 분포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등급 컷의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실제 경영학과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감소를 해서 등급 컷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경제와 이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의 경우는 경쟁률 상승으로 인해서 등급 컷이 실제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등급 컷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모집 인원 변화가 있는데 사회과학대학 융합 전공학부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16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급 컷이 하락한 경향을 좀 보이고, 참고로 이제 올해의 경우는 이 자유전공학부는 슬림화돼서 사회과학대학의 자유전공은 지역균형에서는 모집하지 않고 문과대 자유전공으로만 15명을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문과대 자유전공학부의 등급 컷이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실 때 이 50% 컷과 70% 컷이 같은 학과가 보이는데
영어 교육과나 아니면 영어 영문학과 등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는 그 구간에 이제 밀집된 학생들이 촘촘하기도 하고 위점수 학생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충원을 하는 학생들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경우처럼 이 70% 컷이 여기 있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70% 컷이 50% 컷보다 더 성적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 최종 합격 순위가 이 내신 순서가 아닌 이 정성평가 30%가 포함된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70% 컷에 해당하는 학생의 내신 성적이 50% 컷에 해당하는 학생의 내신보다 우수한 특수한 경우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정성평가로 0.11 등급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의 자연계 성적인데요. 수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대략 1.6에서 2.0 등급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등급 컷을 살펴보시면 25학년도 50% 컷과 70% 컷이 이제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26학년도에는 이 역전 현상은 사라지고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역균형에서 이 공과대학 자유전공 모집 인원이 100명을 유지하고 이과대학 자유전공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연계 내에서 내신의 부족함을 이 무전공을 선택함으로써 틈새를 노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공대 자유전공학부의 경쟁률의 상승으로 이어져 이 등급컷이 올라갈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인문 계열의 50% 70% 등급컷 자료입니다. 대략 2.3등급에서 2.6등급까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학생부 교과보다는 0.5등급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는 실제로 내신이 교과에 비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1단계를 서류 100%로 3배수를 통과해서 2단계 면접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어 최종 합격 사례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25학년도에 등급컷이 3등급 아래로 이렇게 형성되었던 영어 영문학과의 경우 26학년도에는 2등급 후반으로 등급컷이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계 종합의 성적인데요. 수의예과는 모집 인원이 올해 이제 8명이 증가해서 전년도 16명에서 24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경쟁률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부의 경우 이 컴퓨터공학과가 신설된 인공지능학부로 분할 모집을 하게 되면서 이 또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26학년도의 경우 이 수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의 대략적인 50%나 70% 등급 컷은 대략 2.0 등급에서 2.5 등급 사이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저희 대전 지역 학생부 교과 인문계 지원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자료를 참고로 해가지고 대전 대입지원단에서 우리가 상담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인문계 지원 사례에서 학생부 교과 합격자 평균이 대략 1.9 정도, 그리고 불합격자 평균은 대략 2.0 정도로 해서 1등급대 후반에서 2등급대 초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경영학과 같은 경우 합격 사례를 살펴보면 1.74등급, 그리고 경제학과는 2.06등급, 문과대학 자유전공은 1.8등급, 그리고 사회과학융합전공은 1.36등급, 그리고 최저가 2.13등급까지, 영어교육과는 최고가 1.79에서 1.79등급, 정치외교학과는 2.1등급입니다. 사례 합격자 평균을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요게 환산 등급을 적용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계 지원 사례인데요. 이 자연계 같은 경우 합격자 평균이 대략 1.6등급 정도가 되며, 이 주목할 점은 이 표에서 불합격자 평균이 이문과 마찬가지로 대략 2.0등급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초반까지 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이 수능 최저가 없다고 무작정 지원하면 이 서류의 정성평가와 상관없이 이 정량평가 점수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과대학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1.64등급, 최저가 2.04등급까지 합격한 사례가 보이고요. 수의예과 학생의 경우에는 1.03등급이 이제 합격한 사례가 보입니다. 생명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는 최고가 1.45, 최저가 1.74까지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을 지원한 지원자의 결과인데요. 학생부 종합 인문의 경우 이를 살펴보면 합격자의 대략적인 평균이 2.3등급이고 불합격자는 대략 2.5등급 정도로 이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평균의 차이가 거의 없고, 이는 교과 성적보다는 1차 서류평가하고 2차 면접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사례에서도 보면 경영이나 행정학과 예에서 보듯이 이 불합격자의 교과 내신 성적이 합격자의 내신 성적보다 우수한 사례가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국어국문학과는 2.32등급, 경영학과 2.19등급, 그리고 응용통계는 1.92에서 2.12등급, 지리학과는 2.64등급, 그리고 행정학과는 2.3등급으로 2점 중반까지도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합전형 자연계의 지원자 경우인데요. 이 지원자의 등급 평균 보면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이 불합격자의 평균도 2등급 후반 정도 됨을 감안한다면 아마 2등급 중반까지도 전공 적합성과 이 세특이 완벽하다면 1단계 통과 후 면접에서 역전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사례를 살펴보시면 물리학과의 경우 1.9등급, 동물자원 식품과학 유통학부 2.0등급, 컴퓨터공학부 2.0등급, KU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 2.16등급에서 최저가 2.88등급까지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이 대전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교과의 경우 지원자 평균은 인문계 2.22등급, 자연계는 2.02등급인데 이 합격자의 평균은 인문계 1.91등급, 자연계 1.78등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종합의 경우는 이 지원자 평균은 인문계 2.94등급, 그리고 자연계 2.57등급이며 이 합격자 평균은 인문계 2.34등급, 자연계는 2.16등급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2등급 중반대까지 합격선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선택해서 듣고 또 진로와 교과 세특이 완벽하다면 2등급 중반까지도 이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자료는 이 대학 알림이에 있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신입생의 고등학교 유형별 분포 자료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건국대는 23년, 24년, 25년 모두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학교입니다. 외고나 과고,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은 모두 합쳐도 10%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다만 최근 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실제로 24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95% 이상이 일반고 출신이고 외고, 과고, 자율형 사립고 학생의 경우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하는 비율이 대략 한 15% 정도로 해서 의미가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이 동국대학교 입시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화쟁형 인재 양성이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하면 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설득, 대화와 토론으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동국대는 이 두드림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구조를 유지하며 올해도 역시 종합 전형의 내실화와 이 배수 조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국대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입니다. 두드림 종합전형 인원이 634명에서 655명으로 21명이 증원된 반면 이 학생부 교과는 9명이 감소하고 이 논술의 경우도 1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동국대는 아주 대놓고 두드림 종합전형으로 오라고 이 손짓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의 경우 1단계 배수에서 기존의 일괄 배수에서 탈피해가지고 모집 단위별로 2.5배수, 3배수, 3.5배수로 이 정교하게 쪼개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년간 지속적인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한 결과 이 각각의 학과의 맞춤식 배수를 정해서 내신의 문턱을 넓게 하거나 또는 좁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회균형 통합의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이제 4배수에서 5배수로 확장해서 기회의 창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형별 요약인데요. 이 학생부 교과의 경우 이 교과 성적이 70% 그리고 서류 종합이 30% 이렇게 전형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교과 성적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 건국대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과 성적 내는 방식이 상위 10개 과목의 환산점 산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과목 모두가 1등급인 경우 700점 만점이고 10개 과목 모두가 2등급인 경우는 699.3점으로 0.7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는 전과목 내신을 반영하는 타대학과는 달리 이 내신 뻥튀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교과의 30%를 차지하는 이 서류평가 방식은 교과 학습 발달, 교과 세특, 그리고 출결 상황,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참고해서 이 학업 역량을 50%, 그리고 진로 역량, 즉 전공적 가소성 30%,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 이 공동체 역량이죠. 이게 20%로 생기부 영역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집 단위별 고교 기초 학업 역량, 특히 수학 및 과학 이수 성취도를 가장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면접도 없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도 없기 때문에 이 교과 성적과 교세특 및 생기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의 이 두드림 전형의 1단계에서 2.5배수를 모집하는 아래 보시면 이제 경영대학 그리고 컴퓨터 AI 학부가 있는데요.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 허수 지원자가 적고 이 대전권에서도 이 최상위권에 매칭되는 인기가 있고 또 1단계 컷이 매우 타이트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서류 점수 자체가 완벽해야만 이 면접장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배수를 모집하는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 그리고 법학과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는 이 전통의 주력 학과들로 이 표준적인 종합전형 라인으로 3배수가 안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3.5배수를 모집하는 그 외에 나머지 전 모집 단위는 1단계 통과 문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신이 조금 밀리더라도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실질 공간이 가장 넓은 학과들이므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과감하게 상향 지원 카드로 추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서류평가의 항목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이렇게 세 개의 분야가 되고요. 학업 역량은 30%, 전공 적합성은 50%, 인성 및 사회성은 20%로 이 교과와는 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역량 비율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교과 전형 서류에서는 이 공부 역량을 보고 이 두드림 서류에서는 내가 우리 학과에 얼마나 더 미쳐 있는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드림 전형 2단계 면접의 경우 2인 1조로 10분 내를 보며 이제 평가 항목은 전형 취지, 적합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또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 면접 시에 자신이 생기부에 적어낸 탐구 활동의 원리나 이 결과물에 대해서 압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전공 용어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제시하는 훈련을 한다면 아마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논술 전형인데요. 이 논술 전형의 경우는 논술 70%에 교과 20, 그리고 출결 10%로 이 교과가 반영되지만 이 교과 반영 방법 역시 상위 10개 과목을 반영하므로 실질적인 내신 감점 효과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직 논술고사 성적하고 이 수능 최저 충족이 당락의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의 경우는 인문, 자연, 컴퓨터 AI 학부는 2개 합 5, 경찰행정은 2개 합 4, 약학과는 3개 합 4로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고 한국사는 4등급 공통입니다. 이 논술 유형에서 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자연계 수리 논술 문항에서 이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이외에 기하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연계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기하도 준비해야 됨을 여러분들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실chất 전형에서는 전년도와 대부분 동일하며 교과 성적이 1단계 또는 2단계에서 20%가 들어가고 이 출결은 1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동국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학생부 교과의 인문계 최종 등록자의 평균과 최저 점수입니다.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동국대 성적 내는 방법인 이 상위 10개 과목 기준으로 등급을 낸 환산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등급이 확 올라가는데 이 환산 성적으로 이 환산을 하면 비슷한 성적대가 만약에 나온다면 도전해 봄직합니다. 검정 글씨들로 된 부분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평균은 이 경찰 행정학부를 제외하면 대략 2등급 초반대에서 중반대이며 최저 등급 역시 인원이 많은 경영대학을 제외하면 대략 2등급 중반을 살짝 넘기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을 살펴보면 2025학년도에는 경영학과로 10명을 모집했었는데 26학년도에는 경영대학으로 해서 23명 모집으로 모집 정원이 13명이 증가했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는 이제 16.96대 1로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인원은 늘어났지만 평균은 전년도와 비슷하고 최저 등급 컷이 4.02에서 3.48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의 자연계 최종 등록자의 평균과 최저 등급입니다. 대략적인 평균 등급은 약학과는 1.12등급, 그리고 최저 등급은 1.18 등급이며 이 환산 점수는 1등급입니다. 이 자연계 평균은 대부분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초반까지 분포되어 있고 이 최저 등급 컷 역시 이 수학과를 제외하면 2등급 중후반까지입니다. 수학과의 경우는 최저 등급이 3.12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2025년도에는 2.7등급인 것으로 보아서 올해도 2등급 후반대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경우 인문 평균은
이 경찰 행정학부를 포함해서 2등급 초반에서 후반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영어 영문학부만 3.8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의 경우 25학년도는 경영학과로 25명 모집이었다가 26학년도에는 경영대학으로 52명 모집으로 해서 인원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1.63대 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서 평균과 최저등급이 25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전년도에 낮은 점수를 보고 많이 지원한 결과 등급컷이 상향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연계 평균 같은 경우 약학부 1.47등급을 제외하면 대등급 2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분포하며 최저등급 컷도 3등급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약학과에서는 최저등급이 3.64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위 자료는 홈페이지 자료로서 이 특목고를 제외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인 25학년도 최저등급 컷인 1.47등급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과는 2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평균을 보이고 있고 이 최저등급 역시 3등급 안쪽에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등급 후반대라고 하더라도 이 서류를 잘 갖추고 면접 준비를 잘 한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전형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자료는 이 대전 지역 학생들의 수시 지원 사례인 자료입니다. 동국대 교과전형 인문계 지원 사례입니다. 이 환산 등급을 적용한 사례인데요. 대부분 내신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 언론정보학부나 열린전공학부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이 합격자의 최저점이 불합격자의 최고점보다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과 70%, 정성평가 30%에서 이 정성평가의 점수로 이 교과 성적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는 합격한 사례가 있는 모든 학과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정성평가 영역에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전공적 합성 30%,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인성 및 사회성 20%, 이런 것이 생기부의 텍스트로 잘 정리되어 있다면 이 내신 성적을 환산해서 경쟁력 있게 나온다면 6장 중에 1장의 카드로 지원하는 것도 이 전략이 될 것입니다. 대전 지역의 학생부 교과전형 자연계 지원자 사례입니다. 기계, 로봇, 에너지공학의 사례 역시 불합격자의 내신 환산 등급이 합격자의 내신 환산 등급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성평가에서 뒤바뀐 상황이겠지요. 그리고 주목할 점은 열린전공학부로 평균 1.42등급으로 환산된 성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 불합격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열린전공학부의 경우 이 내신만 가지고는 이 경쟁력이 없고 동국대 입시전형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이 생기부가 이 수학과 과학의 이수 과목에 대한 충실도, 또 특정 학과가 아닌 계열 중심의 탐구력, 그리고 공동체 역량과 이 발전 가능성 보여주는 자기주도성과 적응력 등을 포함하여야 함을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인 두드림의 대전 지역 인문계 지원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경영대학의 경우 이 합격자의 평균이 불합격자의 최고보다는 높지 않고 지원 사례가 많음에도 이 합격자가 적은 것은 대전 지역 일반계 2등급 초중반 등급의 학생들이 1단계 서류평가 점수와 2단계 면접에서 그리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1.219 등급이 이제 합격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지원자의 평균이나 불합격자의 평균 등의 지원자 경향으로 봐서는 이 동국대 두드림의 경우 서류나 면접에서 준비를 잘 한다면 2등급 중후반 학생들의 경우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대전 지역 동국대 두드림 전형 자연계 지원 사례인데요. 합격자의 내신 성적의 평균이 2등급 초에서 후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평균 또한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건축공학부, 통계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과는 이 서류평가와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학생들 역시 이 불합격자의 최고점보다
성적이 낮은 학과들이 많습니다. 서류평가 외에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합격자 사례는 이 건축공학부는 2.16 등급에서 2.59 등급까지 합격을 했고요. 수학과는 2.95 등급, 그리고 에너지 신소재공학과는 2.16 등급, 전자전기공학부는 2.29 등급, 전기전자공학부는 2.53 등급도 합격 사례가 보입니다. 정보통신공학부는 2.49 등급, 컴퓨터 AI 학부는 2.14 등급, 통계학과는 1.93에서 2.6 등급까지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이 대전 지역 수시 지원 사례자를 살펴보면 학교장 추천자 전형 합격자 사례 평균의 환산 등급을 적용하면 인문계는 평균이 1.13 등급, 자연계는 1.25 등급이며 이 지원자 사례 평균은 인문계는 1.4 등급, 자연계 역시 1.4 등급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 합격자 사례 평균은 인문계는 2.6 등급, 자연계는 2.34 등급, 그리고 지원자 사례 평균은 인문계 2.98 등급, 자연계의 경우 2.75 등급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같은 경우 2등급 후반대까지 이렇게 보이고요. 합격자는 2등급 중반까지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동국대학교 신입생의 최근 3개년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3개년 모두 70%를 넘고 있고 25학년도에는 74.7%로 역대 최고치며 외고, 과고, 자사고, 예고를 다 합해도 10.8%가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의 경우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든지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입니다. Where Industry Meets the Arts 해서 이 산업과 예술의 만남,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 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즉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차세대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슬로건입니다. 아마 미술대학 그리고 공과대학을 주력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됩니다. 먼저 주요사항 및 변경사항입니다. 이 홍익대학교는 2027학년도는 이 수능 최저기준 전면 완화가 최대 큰 변경사항입니다. 수능 부담이 완연히 줄어들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내신 합격선이 대폭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만 맞추면 문 닫고 들어간다라는 이 홍익대 공식이 이제 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 홍익대는 내신이 2.5등급 이하로 낮아도 이 수능 3개 합 8이라는 이 높은 최저만 맞추면 무조건 합격이라는 공식이 통했던 대학인데요. 이 수능 최저가 2개 합 5로 완화된 올해는 실질 내신 컷라인이 한 0.2에서 0.3등급 정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형별 요약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부 교과의 학교장 추천자 전형의 경우 이 전형 요소는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 100% 반영되며 학교별 추천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공통 일반 선택 교과가 전교과로 90% 반영되고요. 진로 교과 전교과가 10% 반영됩니다. 진로 선택의 경우 A는 10, B는 9, C는 7점으로 환산돼서 반영이 되는데 B나 C가 있으면 점수가 감점되므로 이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합 5등급 이내로 완화되지만 이로 인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종의 경우도 한계 영역 4등급 이내는 계속 유지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거는 서류 100% 전형입니다. 서류 100% 전형이라는 의미는 면접이 없고 또 서류를 제출하고 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바로 성적을 내서 합격을 결정짓는다는 얘기죠. 학업 역량이 40%, 그 다음에 진로 역량 40%, 그리고 공동체 역량 20%가 반영되므로 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생활기록부의 텍스트가 절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이 생기부에 기재된 이 탐구활동의 동기 그리고 과정, 결과가 이 한눈에 매끄럽게 이렇게 읽히는 스토리라인이 구축되어야 평가위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의 다른 전형들도 이 전형 요소가 100%, 서류 100%로 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논술 전형의 경우인데요. 이 논술 전형의 경우, 이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 인문 예능 논술을 신설해서 75명을 모집합니다. 이는 대전 세종권 일반고 문과 학생들 중에서 이 수도권 진입이 모호한 학생들이 이 세종 캠퍼스 국어 논술연고사를 통해 대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신설 루트라고 여겨집니다. 논술 전형의 유형별 출제 범위와 고사일은 표시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세종 캠퍼스 인문 논술은 이 교과서와 수능 제시문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도전해 봄직하고요. 자연계 논술은 수학 1, 수학 2에서 출제되므로 수도권 진입이 애매한 학생들도 도전해 봄직해 보입니다. 실기 실적 전형의 경우인데요. 이 서울과 세종 모두 다단계 전형으로 실시되며 이 미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1단계, 2단계 이렇게 보는데 1단계에서 서류, 즉 미술활동 보고서 80%, 그리고 교과 20% 이렇게 보는데 이 실기가 따로 없고 보고서로 대치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40%, 면접 60%로 역시 실기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면접이 있는데 이게 60%로 면접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세계 합 9 이렇게 해서 작년과 같이 유지되는데 수능 완화란 말이 이 미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접 일정은 모두 수능 이후입니다. 대학 입시 결과 자료인데요. 이 홍익대 홈페이지에 있는 최종 등록자 기준 학생부 교과 인문계 평균 내신 등급입니다. 평균을 살펴보면 대략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25년도보다 대부분 올랐으며 매우 촘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부, 그 다음에 국문과, 교육학과 등의 26년도 평균과 70% 컷을 살펴보시면 70% 컷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에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이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타 대학으로 이동해서 빠져나가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또 70% 근처에 있는 학생들의 밀집도가 대단히 높아진과 동시에 추합으로 인한 충원에서 마지막으로 막차를 타서 합격한 학생의 성적이 유난히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보실 때는 이 70% 등급 컷보다 높은 성적으로 합격 등급을 예측하시고 지원 전략을 잡는 것이 위험도가 적다고 여겨집니다. 영어 영문학과의 경우는 이 평균하고 70% 컷이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충원이 되지 않고 그대로 굳어진 경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도 이제 홍익대 홈페이지에 있는 학생부 교과 최종 등록자 기준 자연계 학생들의 평균 및 70% 컷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평균을 살펴보면 자연계 역시 1등급 후반대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평균의 학과별 격차 및 평균과 70% 컷의 격차가 매우 촘촘함을 알 수 있습니다. 25년도보다 대부분 소폭 상승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생활우수자 인문 성적인데요. 최종 등록자 기준 학생부 종합 인문계의 평균과 70% 컷 자료입니다. 영문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평균 등급이 2.2등급에서 2.7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요. 영어교육과 법학부가 전년도보다 이렇게 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전공, 국어국문, 법학부, 영어교육, 국어교육 등 많은 학과의 70% 컷 점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오고 있네요. 이 학생부 종합의 경우는 이 서류평가가 100%이므로 얼마든지 이 종합점수 70% 컷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과성적 점수가 평균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과성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신 등급의 평균이 교과 전형보다 평균 한 0.5등급 정도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인데요.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이 2.02에서 2.41 등급으로 2등급 초반으로 분포되어 있고, 건설환경공학과의 경우 2.92 등급으로 평균이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 학과의 경우도 전년도에는 2.53 등급이 되었음을 2.53 등급이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환경공학과 수학교육과의 경우도 70% 등급 컷이 평균 등급보다 높은 현상이 보입니다. 다음은 대전 대입지원단 수시 지원 사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대전 지역 지원자 결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인문계 지원 사례입니다. 지원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을 보면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중반까지 보입니다. 합격자의 사례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면 3합 8이라는 수능 최저가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수능 최저라는 장치로 인해서 불합격자의 사례가 합격자의 사례보다 내신이 높게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합격자 사례를 살펴보면 경영학부 1.87, 법학부 2.06 등급의 사례가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에는 수능 최저의 완화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컷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합격자 내신 등급 컷이 상승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역시 대전 지역인데요. 학생부 교과 자연계 지원 사례입니다. 지원자들이 평균은 2.02에서 2.68 등급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데이터공학과의 사례가 제일 많은데 합격자 사례의 평균이 1.91 등급으로 보입니다. 컴퓨터공학과의 합격 사례는 1.87, 1.89 등급, 자율전공의 경우는 1.74 등급, 그리고 신소재 화공 시스템의 합격 사례는 1.57 등급, 1.68 등급의 사례가 보입니다. 이 합격한 사례들은 모두 수능 최저가 든든히 받쳐준 사례들이라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지원자 결과인데요. 인문계 지원 사례입니다. 합격 사례의 경우 경영은 2.19 등급, 2.75 등급까지, 그리고 국어 교육은 2.3 등급, 그리고 법학부는 2.54 등급, 역사의 경우 2.02 등급, 영문은 2.13 등급, 자율전공은 2.08 등급으로 보이고요. 경영과 국어교육에서 이 합격자의 최고 내신 성적보다 불합격자의 내신이 더 높은 사례가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서류평가의 영역 또는 3합 8이라는 이 수능 최저로 인해서 합격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학과들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학생부 종합전형 자연계 지원 사례입니다. 합격자 평균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보이며 이 지원자의 평균은 건축학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등급 중반전으로 보입니다. 학과들의 격차도 매우 촘촘해 보입니다.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이 대전 지역 학교장 추천 교과전형 지원 사례의 평균을 살펴보면 인문계의 경우 지원 사례자의 평균은 2.11 등급, 합격자 사례는 1.94 등급이고, 이 자연계 지원자 사례는 2.33 등급, 그리고 합격자 사례는 1.82 등급입니다. 합격자 사례의 평균이 1점대 후반에서 결정되는 거 보면 그 근처에서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경우 인문계 지원자 사례의 평균은 2.89 등급 이고 합격자 사례 평균은 2.31 등급, 자연계 지원자 사례 평균은 2.64 등급, 합격자 사례 평균은 2.17 등급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사례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점대 초반, 초중반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2.5등급 안쪽에서 전후로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홍익대학교 역시 신입생의 최근 3개년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67%대를 유지하고 있고 26년도 외고, 과고, 자사고, 예고를 합한 14.6%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역시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제 홍익대의 경우 예술고의 비율이 5.9%로 이 건국대의 1%대나 아니면 동국대의 2%대보다도 많다는 것이 한 특징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숙명 여자대학교입니다. 숙명적 너의 미래, 세상을 바꿀 부드러운 힘, 이렇게 해서 뭐 나의 숙명이 세상을 바꾸라 말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자부심을 심어주는 숙명여대 특유의 대표적인 슬로건입니다. 대전 지역의 상위권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학교 입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이 학생부 교과의 첨단공학부, 자율전공학부 모집단원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서 모집인원이 학생부 교과에서 287명으로 39명이 증원된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이 전형 방법 또한 교과 100% 전형에서 교과 70%, 서류 30%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이 수능 최저도 폐지됩니다. 약학부만 기존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폐지됩니다. 학생부 종합의 경우는 이 숙명 인재 전형 면접형이 30명 축소된 391에서 361명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9명 축소된 35명을 선발합니다. 실기 실적 전형은 2명을 증원해서 12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별 요약 자료인데요. 이 전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학생부 교과인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이 선발 방식의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물론 약학부를 제외하고요. 이 수능 최저가 폐지되고 대신 서류가 30% 반영됩니다. 이 서류는 교과 위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교과목 이수 현황, 그리고 학업 성취도, 이 출결 상황, 이런 것들이 교과 이수 충실도로 반영되고 있으며, 학교생활 성실도 등이 또 평가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학교장 추천 인원의 제한이 풀려서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는 약학부도 해당되는데요. 뭐 수능 최저도 맞추고 그 다음에 내신 조건만 맞는다면 무제한 추천서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의 경우 지역균형 선발 전형 약학부의 3합 5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경우도 논술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가 2합 5, 약학부 같은 경우는 3합 4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약학부와 그다음에 논술 전형의 경우 이 두 가지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의 경우 이 숙명 인재 면접형과 소프트 인재 전형으로 이제 진행하고, 1단계 서류로 4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면접의 경우는 뭐 진로 역량, 뭐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해서 각각 45%, 35%, 20% 이렇게 반영합니다.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 서류 100%로 모집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제 서류 전형을 교과 이수 충실도와 학교 생활 성실도가 평가 항목이고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숙명 인재 면접 전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경우는 뭐 진로 역량, 그리고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이 평가 항목이 됩니다. 이 교과 전형의 경우 면접이 따로 없으므로 이 탐구 역량 성격이 강한 생기부에 적합하고요. 이 3학년 1학기까지 본인이 관심 있는 학문 분야, 뭐 예를 들면 아동복지학이다 또는 미디어학이다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보고서나 이 독서 활동을 묵묵하고 촘촘하게 한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 채워넣은, 어떻게 보면 좀 내성적이고 이 꼼꼼한 여학생에게 이제 강추합니다. 숙명인재 면접 전형의 경우는 이 단계별 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서류 100%지만 역시 이제 4배수로 모집하고요.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이 있습니다. 이에 내신이나 서류 테스트는 약간 아쉽지만 뭐 4배수 안에 든다면 뭐 전교 회장, 동아리 부장 또는 뭐 주도성과 협업 능력이 뛰어나고 대면 질문에서 이제 조리 있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좀 면접에 강한 이 외향적 여학생들에게 이제 추천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교과 전형의 경우는 진로 역량, 즉 탐구력에 방점을 두고요. 이 종합인 면접 전형의 경우는
이 공동체 역량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이 방점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 평가 시에 평가 항목을 보면 진로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가 평가 항목입니다. 진로 역량의 경우 요강상으로 보면 자연계열 지원 시 수학의 미적과 기하나 과탐 지정을 해제하는 무전공 융합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는 여전히 고교 단계에서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등의 이 핵심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이 진로 역량으로 이 뼈아프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지정 과목 해제라는 말만 믿고 쉬운 과목만 들은 학생들은 이 학종에서 낙방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권 여학생들의 최상위권의 바람이면 역시 숙대 약학부겠죠. 이 숙대 약학부의 종합전형은 일반 학과와 차원이 다른 이 서류 검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생기부 세특에 화학, 생명과학 실험 프로세스, 예를 들면 크로마토그래피나 실험 또는 의약품 합성 원리 탐구 등의 이 대학 초년생 수준으로 이 정교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 1단계 통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타 전형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류백 이 대부분 많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만 1단계에서 서류백으로 4배수를 포집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가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이 전형 요소는 논술 90%에 학생부 교과 10%이며 이 10%의 학생부 교과는 이 대학 자체적으로 환산 석차 등급을 활용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1등급에서 2등급 미만은 100점, 2등급 이상은 3등급 미만 98.9, 3등급 이상에서 4등급 미만은 97.8. 점수 배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미미하다고 여겨지고요. 이 수능 최저는 2개 합 5 이내 약학부만 3합 4, 그래서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논술 유형은 인문 같은 경우는 통합 논술 2문항, 자연은 수리문제 3문항이고, 이 수학에서 기하와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범위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치르는 여학생들에게는 논술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기 실적 전형에서는 이 체육교육과의 경우가 이 학생부 40%로 학생부를 엄청나게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기존에 실기 100%였던 관현악이나 작곡과의 경우도 학생부를 20%로 새로 반영하고, 또 디자인과 공예과, 또 회화과의 경우는 심지어 1단계를 학생부 교과로 반영해서 디자인과 공예과의 경우는 10배수, 회화과는 20배수를 이 학생부 교과로 먼저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실기는 2단계에서 치릅니다. 따라서 이 예능 전형에서도 이 반드시 내신과 학생부에 신경을 써서 챙겨야 하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학에서 제시하는 이 입시 결과인데요. 숙명여대 홈페이지에 있는 학생부 교과 인문계와 자연계 전체 합격자의 평균입니다. 교과 등급 평균은 이 전체 합격자 최초하고 충원 이것의 평균값이고요.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은 반영 교과목의 단순 평균입니다. 공통 일반 진로 선택 과목별 반영 비율을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인문의 평균을 보시면 이 미디어 학부가 1.74, 그리고 한국어 학부의 1.96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자연의 경우는 약학부의 1.1, 화공생명공학부 1.61에서 컴퓨터과학 전공 1.86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략 1등급 중후반부터 2등급 안쪽으로 이렇게 평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인문과 자연의 평균인데요. 인문의 경우는 이 교육학부의 2.26부터 경제학부의 3.0등급까지, 자연의 경우는 약학부의 1.48등급에서 그 다음에 생명시스템학부의 2.18에서 인공지능학부 2.59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2등급 초반부터 2등급 중반까지 평균이 분포되어 있어서 교과보다 약간 높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역시 이제 대전 대입지원단 수시지원 사례 자료인데요. 이 대전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 사례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인문의 경우 합격생의 경우 살펴보시면 경영학부 1.74, 1.93, 그리고 경제학부 2.11등급, 미디어 1.66, 아동복지 1.96, 영어 영문 1.78, 정치외교 2.0등급의 사례들이 보입니다. 대략 1.8에서 2.1등급까지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략 1.5에서 2.12등급까지의 분포를 아주 촘촘하게 보이고 있고, 이 중에서 합격자들은 수능 최저 전년도에는 2개 합 6이었거든요. 이거 맞춘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부의 사례에서 보면 이제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합격자의 최저점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 불합격자가 최저 충족이 안 되었다고 여겨지나, 올해는 이제 최저는 없지만 교과이수 충실도, 학교생활 성실도 등의 서류평가가 30%가 있으므로 작년보다 이 역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함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 지역 지역균형 선발 자연의 경우인데요. 합격생의 경우 생명 시스템 1.5, 약학부 1.02, 전자 시스템 1.53, 통계학과 1.65, 화학과 1.27에서 1.71, 화공생명학부 1.6에서 1.71까지의 사례가 보입니다. 지원자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5에서 2.2등급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공생명공학부도 사례에도 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합격자의 최저보다 이 점수가 높습니다. 올해는 서류 30%의 영향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 많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면접 전형의 경우 이제 인문계 합격자 사례를 살펴보면 경영이 2.5등급, 경제가 2.53등급, 문헌정보 2.64, 법학부 2.5, 행정학과 2.66, 그리고 홍보광고학과 2.75 등급 등이 있으며, 대략 합격자는 2.5등급 전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자의 평균을 살펴보면 합격자의 평균보다 조금 올라간 2등급 후반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교과 전형보다 0.3에서 0.7 정도의 등급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는 합격 사례의 경우 신소재 물리 2.47등급, 의류 2.45에서 2.84, 인공지능학부 2.72에서 3.18까지, 컴퓨터과학부는 2.62, 그 다음에 통계학과 2.12, 화공생명공학부 2.45에서 2.51 등급의 사례가 보이고요. 지원자의 평균은 약학부 1.58을 제외하면 대부분 2.5등급 이상으로 2등급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대전 지역 지역균형 수시 지원 사례의 경우 인문계 지원자 사례 평균은 2.2등급으로, 합격 사례 평균은 1.86등급, 그 다음에 자연계 지원자 사례 평균은 2.02등급, 합격자 사례 평균은 1.6등급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올해는 지역균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으므로 1.8에서 2.2등급 정도이고, 서류가 잘 갖춰졌다면 지원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보수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 봅니다. 대전 지역 숙명 인재 전형 수시 지원 사례의 경우 인문계 지원자 사례 평균은 3.04등급, 그리고 합격 사례 평균은 2.75등급, 그리고 자연계 지원자 사례 평균은 2.86등급, 합격자 사례 평균은 2.66등급으로 나옵니다. 대략 2.3에서 2.7 정도의 내신 등급이라면 서류가 잘 갖춰지고 면접에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봄직한데요. 다수의 사례자가 합격 사례가 보이므로 합격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신입생의 최근 3개년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입니다. 일반계 학생들의 비율이 23, 24, 25년 68.2, 67.8, 69.7%로 거의 70%에 육박하고요. 26년도에는 외고, 과고, 자사고, 예고를 합해보면 대략 16.9%
정도 돼서 여기보다 일반계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건국대나 동국대, 홍익대와 마찬가지로 일반계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많은 대학입니다. 숙명여대는 이제 자신의 강점을 아는 여학생들에게 가장 정직한 합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입니다. 건동홍숙을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6학년도보다 재학생 수의 소폭 감소하고 N수생이 강세입니다. 재학생 수가 대략 9,000명 정도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신 관리와 수시 전형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반면에 전년도 이 많은 학생들, 수험생들이 이 불합격 학생들의 많은 N수생이 발생을 하고 또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로 인해서 이 재수 기피 현상 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이 하향 지원이 예상되는 바 보수적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 네 개 학교 모두에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에서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약학부는 제외하고요. 요 세 개 학교는 없거나 폐지되고 이 홍익대는 2합 5로 완화되었다는 점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수시 모집 요강 변경된 내용이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공통적이고요. 대신에 이제 건국대는 정성평가 30, 동국대는 서류 30, 그리고 홍익대는 교과 100%,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서류 30%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내신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환산 점수로 비교해서 환산 점수를 내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네 번째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유무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2단계에서 면접이 있고 홍익대는 서류 100% 전형이라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한 장만 이렇게 기억해도 설명에는 본전을 뽑는 것입니다. 건동홍숙 합격으로 가는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같이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대입지원단 소속 신탄진고등학교 교사 이기홍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